새로움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사상과 문화의 전통. 종로에는 어떻게 이런 전통이 생겼을까요? 저 국사책에서 보던 원각사지 10층 석탑. 국보 1호가 남대문. 이게 국보 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 굉장하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런 디테일이 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지금은 공원 안에 홀로 서 있지만 처음 만들어질 당시엔 이 탑 옆에 원각사가 있었죠. 한양에서 가장 높은 탑, 한양의 랜드마크 하얀 대리석 탑인데요. 유교를 숭상하던 조선에서 수도 한양에 불탑을 세우고 연꽃 무늬에 나한과 선인까지 화려한 조각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 뒤 연산구 시절 원각사는 사라졌지만 이 석탑은 꿋꿋하게 남아 지금까지 종로를 지키고 있네요. 그때 조선의 선비들은 이 탑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서울의 옛 건축물들을 그림으로 재현하는 이장희 작가는 이 석탑에 담긴 또 다른 이야기에 주목합니다. 이 탑이 조선의 역사에서 다시 언급되기 시작한 건 18세기 정조시대. 백탑하라 불리던 젊은 선비들 때문이었죠. 이 탑 자체가 하얗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에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백탑하라 그래서 이 주변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여러 가지 의미를 크게 담고 있죠. 이 탑이 서 있는 지금의 종로 2가에서 북촌로 일대로 이사를 온 선비들, 양반과 자제에서 서울 출신까지 열하일기로 유명한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 이 지식인 청년들을 백탑하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조선에선 가장 선진적이었고 특별한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었습니다. 백탑파는 사실 새로운 학문과 시대 조류에 좀 맞는,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좀 더 현실을 좀 바꿔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새로운 사회 변화를 꾀하는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죠. 조선도 좀 더 이용후생, 실제 생활에 필요한 학문과 사상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정조가 지향하는 북학 사상하고도 상당히 일치점을 보였다라는 거죠. 기존 질서에 얽매이기보다 기술과 실용으로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선비들. 시대의 과제를 읽는 영민함을 가졌으나 힘이 없었던 그들은 백탑 주변에 모여 토론하고 교류하며 각자의 생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갑니다. 일단 모이면 밤을 새는 일이 허다했다죠. 한양의 중심 종로에서 농업기술을 논하고 상업유통질서의 개혁을 얘기하고 국제무역에 대해 토론하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명분이 아닌 실리였습니다. 중국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삼고 서양을 변두리로 삼으며 서양인은 서양을 중심으로 삼고 중국을 변두리로 삼는다. 결국 중심도 변두리도 없이 모두가 중심인 것이다. 서양인들이 땅덩어리가 둥글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구른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으니 이는 둥근 것은 반드시 굴러간다는 이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이 세계와 만날 수 있는 창구는 청나라였는데요. 많은 유학자들이 명분 싸움을 하고 있었지만 신문물에 목말라 했던 백타파에게 청나라는 꼭 가보고 싶은 탐험의 대상이자 사상의 근원지였습니다.
실제 청나라에서 다녀온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청나라에 가보니까 수레도 사용하고 선박도 사용하고 상당히 유통 경제 같은 게 발전돼 있다. 우리 조선 사회에도 이런 부분 좀 어떻든 그 실천해야 되지 않겠는가. 소위 이제 그 청나라의 선진 학문을 수용하는 이런 분위기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거죠. 정조시대 조선의 과학은 크게 발전합니다. 거중기를 이용한 수원 화성 건물은 물론 한강을 건널 때 사용한 배다리 역시 배와 배를 연결해 330m에 달하는 다리를 만든 아이디어와 기술이 지금까지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병주 교수는 이 발전의 과정에 북학 사상을 가졌던 지식인 그룹의 공로가 컸다고 말합니다.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좀 더 부강해지고 좀 더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그 정말 정책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국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들의 그룹들을 전체적으로 북학파라고 부르고 이 북학파가 추구했던 북학 사상은 훗날 근대 시기 개화 사상으로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들이 지닌 어떤 학술적 또 역사적 의미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의 손자 박 교수. 개화파의 시조라 평가받는 그의 종로 사랑방은 개화파 양성소였다는데요. 갑신정변을 일으킨 박영유, 서재필 등도 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개화기 원각사지 10층 석탑 주변은 크게 달라집니다. 고종이 팔각정을 짓고 군악대도 배치해서 최초의 근대식 공원으로 바꿔냅니다. 그 팔각정을 음악당 삼아가지고 거기서 애국가도 연주하고 서양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바로 탑골공원은 대한제국의 근대화와 서양 문화를 즐기는 굉장히 개화된 장소로서의 이미지가 강하죠. 바로 그 장소였기 때문에 1919년에 고종이 돌아가셨을 때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죠. 3.1 독립 만세운동이 이곳에서 시작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부터 이어진 시대정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참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곳이지만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자주 이렇게 찾고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야, 여기 진짜 어릴 때 와보고 이렇게 오랜만에 와보는데 역시나 또 괜히 좀 차분해지고 마음이 좀 착잡하네요. 탑골 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대일항쟁기 거대한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앞장서 싸우는 모범을 보여준 곳,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굴욕의 역사로 마무리된 조선은 실패한 나라일까요? 조선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조선조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요. 우리가 생각 이외로 대단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왕조가 문신이 지배하는 국가 아니에요. 그런데 500년 동안 왕조가 이어졌다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세계사에서도 드물거든요. 이게 왕조가. 국가 통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그거를 다 따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500년 왕조가 이어졌던 거죠.